48초 간의 만남으로 대체됐습니다. 1대1 談판을 한 거죠.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대단한 선택을 했다.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었겠다. 우리는 김정은을 정말 우습게 보고 있구나. 안녕하십니까, 정한래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과거 우면하지 않고 팩트로 진단하고 여러분과 얘기하는 채널 국방본색입니다. 김정은이가 최초에 2011년 12월에 집권을 할 때는 정말 무명의 약관이었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백돌 경축 열병식을 축하하여 연설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유교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이를 대단히 중요한데 고무부 장성택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굴마담 정도 하지 않겠나. 고무부 장성택이가 모든 정책 집행이라든지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것이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김정은이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다. 김정은 혼자 그랬겠습니까? 결국 김정은을 백업하는 70년 된 조선노동당은 대단히 강하다. 대단히 강하다. 우리가 5년씩 이렇게 변화하는 정당 정치, 70년간 일사불란하게 최고 지도자를 지원하는 백업하는 조선노동당.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김정은은 2012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한 100 내지 200회 현장 지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김정일이하고는 정말 다르게 대중연설을 즐겨해요. 그 다음에 이설주를 등장시켜갖고 정상적인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기대하고는 달리 된 거죠. 그래서 이 11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이는 정말 빅맨이 됐다. 빅맨이 됐다.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 48조 만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화를 나눈 시간은 모두 48초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고 48초간의 만남으로 대체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3번 만나갖고 1대1 談판을 합니다. 세계 정치사에 유명한 인물로다가 돼버립니다. 빅맨이 됐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한반도 상황 주도권을 본인이 틀어지고 있다. 이렇게 김정은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한의 체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 미래 시간을 지배하는 자는 본인 김정은이다. 왜? 북중러,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본인은 급할 게 없다 생각할 겁니다. 미래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거저 왔겠는가? 아니다 이거죠. 김정은은 21년 동안에 만난을 극복하면서 대단한 선택을 했다. 김정은이가 최근 도발하는 것들을 즉흥적이고 호전적인 것으로다가 그냥 갑자기 생각해서 갑자기 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단히 전략적이고 대단히 냉정하고 대단히 대담한 그러한 조치들이 11년간 쌓여놓은 가운데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북한의 지도층, 기득권층이라는 거죠. 기득권층은 절대로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민은 말 그대로 1인당 국민소득 142만 원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득권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엘리트들, 집권층들도 판단을 했겠죠. 어느 것이 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일이냐. 결국 김정은을 선택하고 조선노동당은 김정은의 선택을 갈 수 있도록 백업을 당연히 했겠죠. 김정은의 대담한 선택, 북한 말로는
사변적인 대담한 선택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2년과 13년 사이에요. 아버지 김정일이가 90년대 중반에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핵무장을 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수정해요.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체제 전체가 사실은 위기를 맞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이가 94년에 죽고 고난의 행군 해갖고 200만 명이 아사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일이가 북한의 새로운 국가 전략, 핵무장에 위한 국가 전략을 딱 선택하는데 이 김정은이가 딱 집권을 하면서 우리는 기대를 했어요. 2012년 4월 15일 날 김일성 100주년 생일날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더 이상 우리 북한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첫 번째 대중연설이에요. 장성택이가 신의주 특군이 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니까 야, 북한은 변할 것이다. 김정일이가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핵무장 전략을 아마 바꿀 것이다 하는 기대를 정말 많이 했죠. 근데 이 김정은이는 2013년에 딱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앞으로의 지향해야 될 전략적 노선이다. 이렇게 딱 발표를 합니다. 아버지가 채택한 핵무장 국가 전략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에 거침없는 행보를 합니다. 2013년부터 4차례 핵실험을 하고 2017년에는 바로 대륙간 탄도탄을 날리고 우리는 핵무장 완성을 선언했다 하고 로켓 강국이 드디어 됐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대담한 선택 첫 번째였다. 두 번째 선택은 이게 전혀 예측치 않게 조선노동당 전체 회의를 6차 회의를 김일성 시대에 80년에 딱 하고 2016년 36년에 와서 7차 대회를 소집하면서 거기서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 핵무장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게임 체인저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고 중요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선택적 군사력 강화 정책을 채택합니다. 이게 뭡니까? 재래식 군사력 건설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겠다. 남북 간의 재래식 경쟁에서 더 이상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김정은은 대단히 영활하다는 것이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는 쩐의 전쟁이다. 돈의 전쟁이다. 핵무장을 할 것이야. 재래식 건설을 하는 거야. 어디에 집중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것, 힘을 키운다는 것은 돈하고 관계됐다. 김정일은 정확히 한 거죠. 더 이상 재래식 군사력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 핵무장에 올인하겠다. 선택적 군사력 강화 정책을 딱 선언합니다. 선택적 군사력 강화 정책은 대단히 대담하고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 (2018년 19년) 미국 대통령하고의 3번의 1대1 담판입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하노이, 2019년 6월에 판문점. 이 세계 제1번 대통령하고 1대1 담판을 한 거죠. 이 대담한 선택이에요. 이거는 사실 여기서 뭐 스몰딜, 빅딜, 단계적 비핵화, 무장 비핵화 막 이런 얘기는 빼놓고 김정은의 생각은 분명하게 제재를 해제해야 되겠다. 제재 해제를 정말 바랬을 것 같아요. 그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본인의 첫 번째 대중연설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비핵화에 대한 액션을 하려고 했다. 김정은이가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24개의 특수경제지대를 딱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경제면에서 단번 도약 전략, 즉 28개의 경제지대에 돈과 기술을 한꺼번에 딱 들여와갖고 경제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도약한 다음에 그것을
북한 전 지역으로 퍼지게 하겠다. 이런 경제발달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그 당시에 야, 1대1 담판을 하면서 뭔가 승부수를 던지고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었겠다. 결론적으로는 노딜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 뒤로 다 이제 2년간 직거를 해요. 2년간 정말 조용하게 싹 은둔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좌절감에 정말 속상해서 정말 괴로워서 그렇게 2년간 직거래에 들어가고 은둔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북한이 평가할 때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본다는 거죠. 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아버지 김정일이 이 3대가 오는 동안에 계속 적대 세력으로 치면서도 계속 그걸 바라고 또 추진을 했어요. 할아버지 김일성이는 전 대통령 카터를 만난 다음에 바로 죽었어요. 아버지 김정일이는 울브라이트 국무장관까지는 만났어요. 자, 김정은이는 미국 대통령을 3번씩이나 1대1 담판을 했다는 거죠. 바로 2021년 8차 노동당대회 김정은 사업총괄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북한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 빅맨이 됐다는 것을 여기 상징적으로 이렇게 8차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2021년이죠. 사업총화 내용에서 김정은이가 전체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째 대담한 선택은 2011년에 중요한 김정은을 빅맨으로 만드는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였다. 8차 조선노동당 대회예요. 2021년 1월에 열렸죠. 김정은이가 뭘 합니까? 신핵무장 강화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전략핵을 강화하겠다. 전술핵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무기체계를 고도화시키겠다는 내용이야. 핵 잠수함을 설계를 마쳤다.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겠다. 다탄두 무기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대결 국면들, 긴장 국면들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2021년 2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밝힌 핵무장 로드맵, 그 다음에 이 군사력 강화 계획,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한다는 거죠. 저는 가장 무서운 게 2026년 9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걔네들은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게 두렵다는 거죠. 김정은과 쉽게 앞으로 협상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김정은이의 대화 상대는 미국 대통령이다. 미국 국무장관도 아니고, 미국 대사도 아니고 벌써 그만큼 커버렸다. 이게 2018년, 19년의 대담한 선택의 결과다. 자,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김정은의 대담한 선택, 5번째 대담한 선택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조만간 5년 뒤, 10년 뒤가 될 수도 있죠. 저는 빅딜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이언트급 빅딜을 할 수 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못한 조선반도 통일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5번째 대담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이 긴장 국면을, 또 북의 도발을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관리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한편에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김정은의 5번째 선택에 대비한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고민을 하고, 김정은을 더 이상 빅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미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요새 정치판을 보십시오.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정치적 이득을 노려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내뱉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막가파라고 생각해요. 막 내뱉어요. 언론도 없고 정치인도 없고. 바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필요성을 알고서는 국민들이 요구해야 된다.
이 남북 관계,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립서비스를 하거나 자기의 진영 간의 얘기를 얘기하는 정치인을 국민은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 국민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국가의 생존 문제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다. 뭐 후대라고 바로 2030 세대, 이 젊은 세대가 주인이 되는 세대에 그 젊은 세대에게 계속 더 무거운 핵의 짐을 계속 지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 우리 세대에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 이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 인정하기 싫으면 지금 인도 파키스탄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제는 9번째 핵을 가졌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 여기서 출발해야지 모든 새로운 정책은 입안될 수 있다. 김정은이는 말이야, 김정은이는 지난번 48조 얘기 나올 때, 김정은이는 1대1도 만나고 3번을 했는데, 어디다고 얕보지 말아요. 우리 저 노래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정은을 정말 우습게 보고 있구나. 우리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트랙으로 정확히 가야 돼요. 첫 번째 트랙, 현상을 잘 관리하고 안정되게 전쟁을 예비하기 위한 노래. 이게 한 트랙이에요. 두 번째 반드시 트랙. 5년 뒤, 10년 뒤. 내가 떠난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었을 때 북한의 핵무장은 더 고도화됐을 텐데 북한의 김정은은 더 대담한 5번째 선택을 할 때 이때를 대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5년 뒤, 10년 뒤를 대비해서 국방 예산은 이렇게 필요하고 이 예산은 이러한 곳에 하고 또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 문제 아닙니까? 저는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더 진화한 한미동맹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윤 대통령 그 지지율 퍼센테지가 지금 뭐 20%대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대 40% 초기까지는 분명히 간다. 왜 비서실장은 이런 걸 권유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김정은 머릿속으로, 김정은의 능글맞은 참모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 대단히 힘들고 버거운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버거운 작업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